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금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반짝이는 아침 햇살 속으로 꿈을 안고 차오르는 새처럼 푸른 가슴 따사로운 숨결로 달려가는 여성시대. 낯선 말들을 많이 배우는 요즘인데 개인 신용회복 지원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빚이 생긴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당연히 이자며 부분적으로 갚던 원금이며 연체도 되었겠죠.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따지는 신용등급도 낮아지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2천만 원 이하의 빚을 이달까지만 다 갚으면 신용등급을 올려준다 그러대요. 예, 연체가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데 빚을 다 갚아도 그 기록은 길게는 5년까지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5년 동안은 새로 대출을 받거나 할 때 연체 기록이 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벽을 없애주겠다. 코로나 기간 사이에 생긴 연체 기록은 없애주겠다. 그래서 금융활동에 보탬이 되게 해주겠다는 뜻이랍니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의 연체 기록을 가려준다. 많은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허리띠 졸라매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체 없이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은 좀 상대적으로 억울한 느낌 들지 않겠나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예, 10월 초쯤에 시행을 한다는데 뒷소식을 더 기다려보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는 일어날 힘을 주는 제도,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억울하거나 손해보지는 않는 제도를 더 깊이 계속 고민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건강하게 철저하게 코로나 변이와 맞서기로 합니다.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자, 다가오는 주말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분 좋게 양손을 하늘로 번쩍 기지개부터 한번 키우고 시작합시다. 아유, 좋아요. 어우, 좋다. 좋아요. 예. 자, 오늘도 초성 퀴즈 어제 약속했으니까 한 번 더 가야죠. 네, 어제 정말 반응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못 맞히신 분들이 좌절하시고 막 낙담하시고 슬퍼하고 그러셨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그냥 운동이에요. 뇌 운동. 네, 처음에 조금 낯설고 서툴어도 매일 꾸준히 연습을 하면 느는 겁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국가대표처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머리가 하얘질 때마다 자기 자신한테 약간의 뭔가 절망 같은 게 오긴 합니다. 어떻게 이걸 모르지? 왜 이렇게 머리가 하얗기만 한 거야? 네. 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저처럼 계속해서 집중해서 그럼요. 이렇게 좀 노려보고 있으면 생각이 납니다. 운동이에요, 운동. 네, 운동. 편하게. 자, 오늘도 문제 푸시느라고 편지 집중 못 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서 네.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쉬운 걸로 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 골라서 하나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디귿, 리을, 지읒. 자, 다시 한번. 네. 디귿, 다방할 때 디귿, 리을, 그리고 지읒. 난 이건 금방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조금 쉬운 거. 네네. 편하게. 네. 편하게 드릴 테니까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니까 또 네. 맞는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편하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2부에 아마 추첨해서 10분께 홍삼 세트를 드릴까 합니다. 좋아요. 자, 문자 샵 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디귿, 리을, 지읒. 그렇죠. 알아요, 저는. 이제 아시겠죠? 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부에 추첨을 하죠. 네. 그리고 참 누님 축하드립니다. 워낙 한 일주일 내내 여기저기서 축하를 받으셔서. 아니, 그 사람이라는 게 이럽디다. 이렇게 좀 한 날에 맞춰서 이렇게
그래 뭐 오실 분들 오셔서 밥 한 끼, 점심 한 끼 같이 합시다. 이런 세월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요. 축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보통 때도 뭐 이렇게 저 사람은 생일을 저렇게 생일 주간처럼 길게 축하를 받나 하실 테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70이라는 나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를 축하해 줘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렇죠. 책무를 지우는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만 실수. 아니면 예. 진짜 그 잔치를 벌여야 될 참 축하할 그렇죠. 날이죠. 간단히 모여서 네. 밥 먹고 웃고 떠들고 그러면 끝인데. 다들 깜짝 놀라세요. 네, 누님 오늘 칠순 맞으셨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그래요? 지금 뭐 예순도 안 돼 보이시는데 뭐 아이, 이런 그런 분들이 소리. 너무 많아요. 네. 그래요? 아무튼 어쨌든 네. 건강하게, 13일에 네. 금요일이에요. 조심하십시오. 그게 뭔 말이에요? 제가 8월 13일 생일인데 칠순 날인데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희한하네, 서양의 호러 무비 같은 거 왜 13일에 금요일 이런 영화 옛날에 많았잖아요. 아유 하여튼 경쾌하세요. 네. 네. 자 여러분 조로 양희은 선생의 고희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조 이슬로 네. 해서 아침 이슬의 양희은 네. 조로 양희은이랍니다. 제가 이번에 붙여드린 네, 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사연. 아이 가야죠. 네. 본분을 잊으면 안 되죠. 경기도 부천의 애청자분이 주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좋은 화장품 한 세트를 주문했어요. 주소 확인 잘 하고 아버지네 아줌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큰딸 하시면서 날 더운데 별일 없냐고 아이들은 잘 있느냐 하십니다. 잘 지낸다고 입추 지나니 더위도 한풀 꺾인 듯한데 한낮에는 더우니 어디 나가시지 말고 집에 잘 계시라고 또 화장품 세트도 주문했으니 내일이나 모레 도착할 거라 했습니다. 지난번 화장품 보내준 것도 잘 썼는데 또 보냈냐? 고맙다. 잘 쓰겠다 하십니다. 이번에도 아주머니 소리도 못하고 어머니 소리도 못했네요.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데 그 호칭이 참 어렵네요. 엄마 먼 곳으로 떠나신 지 6년째. 그리고 아버지가 아줌마와 함께 사신 지는 4년이 됩니다. 저희 식구가 자주 가던 두부 전문점에서 일을 하셨던 아주머니와 함께 사신다 하셨을 때 엄마 돌아가시고 쭉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남동생 부부는 분가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해주는 밥보다 마음에 맞는 아주머니가 해주는 밥이 편하시겠죠. 빨래도 며느리가 해주는 것보다 더 편하고요. 동생들에게는 아버지가 사시면 얼마를 더 사시겠냐고 마음 편히 좋은 사람과 함께 살면 자식들한테도 좋은 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어깨가 아프셔서 아버지와 사시면서부터 일을 그만두셨어요. 올해 76세이신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산일을 조금씩 하고 계십니다. 뭐 건강하시고 또 운전도 직접 하셔서 아주머니와 맛난 것도 먹으러 가시고 좋은 것 보러 가시고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싸우십니다. 싸운 후에는 꼭 집을 나가신다 해요. 20분 거리에 딸이 혼자 살고 있는데 딸네 집으로 가신다 해요. 싸우고 며칠 있다가 아버지가 데리러 가시고 또 싸우면 또 데리러 가시고 그냥 데리러 가시는 게 아니라 어느 날에는 옷 한 벌 사주셨다 하시고 어느 날에는 딸네 집 TV를 바꿔주셨다 하시고 어느 날에는 돈을 달라 하셔서 200만 원도 주셨다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꼭 그렇게 아주머니와 싸우고 아주머니가 집을 나가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어제도 저녁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답니다. 식사하셨냐 하는 제 물음에 혼자서 밥 챙겨 먹었다시며 아주머니는 딸네 집으로 가셨다 합니다. 며칠 전에 용돈 하라고 30만 원을 주었는데 또 50만 원만 달라고 하기에 돈을 어디다 썼느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마트 가서 장 봐오는데 돈 쓸 일이 어디 있냐 했더니 화를 내면서 가셨다네요. 아버지 편만 들 수가 없어서 아버지 빨래하고 밥 챙겨드리고 하는데 아버지가 돈 좀 많이 드려야지 했더니 화를 내십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 이런 상황이 2달에 한 번씩 반복이 됩니다. 그래도 엄마 대신이니 잘 해드려야지 하다가도 집 나가셨다는 얘기엔 가던 정이 똑 하고 떨어져요. 처음에 싸우시고는 아버지가 전화하셔서 아주머니한테 전화 좀 하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도 전 맞이라고 아주머니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친구 만난다고 나갔다가 점심을 먹고 오셨는데 그게 섭섭하셨다네요. 아주머니 말만 듣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유 아버지는 아줌마도 데리고 같이 가셨어야지 왜 아버지만 혼자서 가셨어. 맛있는 거면 아줌마도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하셨네 했더니 다 남자들만 나와서 밥 먹는 거를 거기가 어디라고 데리고 가? 하십니다. 돈 문제부터 그런 사소한 일까지 모두 싸움의 원인이 되는데 싸우면 꼭 아주머니가 딸 집으로 가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며칠 혼자 계신답니다. 아마 더 많이 싸우는 걸 아버지가 얘기 안 하실 거예요. 동생들은 아주머니가 아버지와 싸워서 집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는 질색을 합니다. 아버지 편히 사시라고 뭐하러 나이 드셔서 마음고생하시냐 하는 말과 함께 아주머니를 곱게 보는 눈이 아닙니다. 오전 내내 고민하다가 화장품 하나 사서 보냈어요. 싸우셨냐고, 딸네 집에 계시냐고. 아버지가 전화 왔었다는 얘기는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아버지만 혼자 계시면 주말마다 내려갔을 고향집. 엄마의 살림살이를 아주머니가 사용하시는 걸 보는 게 나이 50이 넘어서 쉽질 않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어 아주머니 오시고는 고향집에서 하룻밤도 잔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내려가서 점심 먹고 올라오면서 자식들이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하는지 아버지는 알고 계실까요? 여름이면 색색들이 채송화가 피고 지던 엄마의 화단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알고 계실까요? 유난히 외할머니를 좋아했던 아이들에게 고기 구워 아주머니 밥 위에 올려주시는 아버지 모습 보는 게 얼마나 민망스러운지 알고 계실까요? 그런 일 다 참고 그냥 아버지와 아주머니 두 분이서 편안하게 계셨으면 참 좋은데 연세 드시고도 어려운 게 있나 봅니다. 아주머니는 말로 하지 않아도 화장품 보낸 제 마음 알겠죠. 엄마에게도 선물한 적 없는 그 비싼 화장품 보내고 엄마한테 미안해지는 그런 날입니다. 너무 알 것 같으네요, 이분의 마음을. 진짜 속이 깊은 분이시네요. 그렇죠. 네. 이쪽 저쪽을 다 배려하고 그렇죠. 생각해서 배려 없이는 네. 이렇게 못하지. 한마디 한 행동 참 애쓰시네요. 아버지 생각해서지. 아버지 생각해서. 그러시네요. 자, 그리고 정말 냉철하게 생각하면 이 아줌마가 약간 버릇이 붙은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제가 쌀쌀맞게 표현해 드리는 건데 좀 그러네. 돈 달라, 돈 더 달라. 그리고 딸네 집으로 뾰로록 가서 뭐 아는 거야. 아버지가 내가 없으면 조금 힘들겠지? 이렇게. 이거는 제가 딸 편에 서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아줌마는 아줌마대로 얘기가 충분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 큰따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아주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잘 지내셔서 행복하게 남은 삶을 좀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전에 참 친엄마께도 드리지 않았던 그러게. 비싼 화장품을 그리고 엄마의 화단 그립고 보고 싶고 그 후로는 친정에 가서 하룻밤도 안 자고 올라오면서 외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했던 손주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버지가 고기 구워서 아줌마 수저에 올려드리는 거 보면 또 좀 그렇고 그 마음 정말 10분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버님을 위해서 그렇죠. 참 이렇게 속 깊은 행동을 하시는 참 따님. 그야말로 큰 따님이시네.
아줌마대로 또 하실 얘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뭐 그렇게 해서 살림을 합칠 때는 그래도 뭐 좀 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겠죠. 내가 수발만 들라고 그렇게 뭐 같이 살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도 있겠죠. 자, 편지 마지막에 그 참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아마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아이고 참 우리 진짜 큰딸 답네 잘했다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요. 아버지 위해서 그렇게 베푸는 마음 또 마음 다독이시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자, 두 번째 편지 이어집니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서 홍성자님이 주셨습니다. 코로나 발병 후 누구나 예외 없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생활하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은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이 든답니다.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저 또한 남편과 개인 편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었기에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채용란에 55세부터 고연령층까지 기간 근로자 채용 공고가 올라온 것을 보고 접수를 했습니다. 응시한 분야는 불법 투기 생활 쓰레기 단속, 하루 8시간 주 5일 최저 시급을 받고 근무하는 일이었습니다. 서류 전형 심사 합격 후 면접을 통해 합격을 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11월까지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쁨이 큽니다. 제가 하는 일은 생활 쓰레기나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넣거나 분리배출하지 않고 버린 것들을 찾아내어서 공공용 쓰레기 봉투에 분류해서 담아 정리를 하고 그런 불법 투기가 심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충전기를 교체하여 단속 정화하는 활동입니다. 열심히 청소를 끝내고 깨끗해진 거리를 보면 자부심과 보람을 갖게 되어 언제나 솔선수범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도 도로변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차를 정차시킨 후 쓰레기를 줍곤 합니다. 내 눈높이에서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꿈꾸는 요즘 지역 환경도 살리고 개인 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자리인 만큼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게다가 쓰레기 배출이 잘 이루어지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깨끗해지고 환경 보호가 되어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후손들을 위해 청정의 지역을 만드는 일에 매진할 수 있어 더욱 뜻깊습니다. 환경 지킴이 일에 최선을 다하니 환경의 날 환경 유공자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가 애청하는 여성시대 청취자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심을 두고 일상생활에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환경 중립은 나부터 일상생활에서 지키자. 감사합니다. 아, 참 진짜 잘 됐어요. 그죠? 기간 근로자 채용 공고 시청에서 낸 걸 보고 접수를 해서 일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11월까지는 일을 하게 돼서 기쁘다 그러셨는데 예. 참 이거 진짜 무심하게 아무렇게나 생활 쓰레기 폐기물 그냥 딥다 예. 구별 안 하고 버리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공용 쓰레기 봉투에 분류해서 정리하고 또 CCTV 이것도 중요해요. 충전기 교체해서 단속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시면서 이 깨끗해지는 그런 거리 골목골목 보시면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게 되신다니까 그렇죠. 이것도 정말 공감이 돼요. 진짜 그 일을 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시니까 그렇죠. 이 표창도 받으시고. 그러게 네, 말이에요. 훌륭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모두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에 관심 두고 지켰으면 하는 바람 우리가 다 명심하고 맞아요. 정말 각자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왜 하시던 말씀 버리는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 예. 네, 맞아요. 우리가 어지르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버릴 때 잘 버리면 이분들 조금이라도 손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지금 마침 또 여성시대에서 여름 특집 지구사랑 손그림 잔치 하고 있죠? 22일까지 마감입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예쁜 게시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한번 들어가 보고 있는데 예쁘게 돼 있네요. 네. 자, 참여 많이들 하시고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돼 있으니까 꼭 좀 들어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22일까지니까 네. 지금부터 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강산의 노래 준비됐습니다. 예럴랄라. 여성시대는 무슨 이야기든 다 나누는 사랑방 아닙니까? 여성시대의 가족들은 즐겨보시는 TV 프로그램도 종종 소개해 주시는데요. 전원일기 같은 추억의 프로그램도 있지만 재미있는 프로그램, 신선한 프로그램이 많기도 하군요. 우선 육아 프로그램이 재밌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재롱을 부리려고 부리는 건 아니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예쁘고 총명하냐고 아기들과 어린이들을 지켜보면서 많이 웃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말씀도 하셔요. 육아 프로그램에는 아빠들이 등장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아빠가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부족한 현실이 배경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사회가 달라지면서 가정과 가족의 모습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 다양성을 반영해서인지 이제는 엄마나 아빠 어느 한쪽만 있는 집을 배경으로 한 육아 프로그램도 등장했다고 반가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데이트 프로그램이 솔직하고 재밌다는 분들도 계셔요. 미혼 남녀가 만나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소개시켜주고 또 데이트하게 하는 프로그램. 예전에도 많았죠.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커튼을 마주한 채 이야기 나누다가 커튼이 올라가고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커튼이 내려온 상태에서 상대가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 부저를 누르던 프로그램도 생각나실 겁니다.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남녀가 가상의 부부가 되어보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여러 명의 남녀가 같은 공간에 모여 생활하면서 여러 번의 설레는 과정을 거쳐 자신과 맞는 상대를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혼한 분들이 새 짝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재미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노골적이거나 또 안쓰러운 순간도 많지만 다양해진 사회 현실, 달라진 세상이 배경이 되어 탄생한 프로그램에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성시대 가족들께서는 TV를 보셔도 사회학자처럼 통찰하며 보신다니까요. 네, 새로운 영화나 프로그램 추천해 주시는 여성시대 가족분들 고맙습니다. 여성시대 아침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김성호의 회상. 네. 아침 잠깐 이어 듣고 왔습니다. 기쁜 소식 하나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면 네. 다음 주 수요일 초대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네, 보이는 라디오도 할 건데 네. 바로 방금 이분. 네. 난 이분 진짜 뵙고 싶어요. 저도 너무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네. 마셔본 적이 있나요?도 있고 예. 뭐 하여튼 웃는 여자는 다 예뻐. 다 예뻐. 웃는 여자는 다 다 예뻐. 맞아. 그 외에도 정말 히트곡들이 많죠. 네. 많은 분들이 이 김성호 씨의 노래를 참 좋아하시는데 네. TV 출연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 얼굴을 확인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보라로 모시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다음 주 수요일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이제 다음 사연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에서 박윤자님이 주셨어요.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코로나 검사 받으라는 정부 지침 따라 집 옆 검사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말인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여의도공원 검사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코 속에 면봉을 넣어 후빈다는 소리를 들어서 아이고 무서워 하고 겁을 먹고 있는데 옆에 있던 초등학교 2학년 손자가 이러는 겁니다. 할머니 하나도 무섭지 않아. 나도 검사해 봤거든.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하면 돼. 아유 그래도 할머니는 무섭단 말이야. 할머니 그럼 내가 같이 가줄까요? 다겸이는 남자니까 용감해서 무섭지 않아. 용감한 손자가 옆에서 손잡아주면 무섭지 않을 거야. 다겸아 그래도 할머니 겁나. 할머니 정말 겁쟁이구나. 손자보다 무서워하고 그래. 손자와 함께 여의도 공원을 걸어가는데 나무들이 많아 그런지 매미가 귀가 따가울 정도로 울더라고요. 아우 시끄러워. 무슨 매미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울고 있나? 할머니 시끄럽다고 하지 말아요. 매미는 유충으로 땅속에서 7년 살다가 밖에 나와서는 2주 살다 죽는데 너무 불쌍하잖아. 2주 살려고 7년을 기다린 거잖아. 그러니까 시끄러워도 참아요. 아이고 우리 손자 똑똑하네. 그래 참자. 근데 시끄럽긴 시끄럽다. 귀마개 가져올 걸 그랬다. 손자는 가다가 아주 가까이에 매미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휴대폰으로 찍어 아는 사람들에게 매미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검사장에 도착해 서류를 작성하고 기다리는데 손자가 나서더군요. 진행원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우리 할머니인데요. 무서워하셔서 같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살살 안 아프게 해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아이 그 녀석 맹랑하고 똑똑하네. 저요? 제가 똑똑하다는 소리 조금 듣긴 해요. 우리는 웃고 말았죠. 제 차례가 되어 들어가는데 손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내 손 꼭 잡아. 그럼 하나도 안 아플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할머니 순서를 빨리 끝내야 돼. 똑바로 서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할머니는 어른이면서 왜 겁내고 무서워하고 그래? 면봉이 코를 향해 들어올 때 나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파이팅! 우리 할머니 잘한다. 저도 웃음이 났지만 검사하는 사람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초등학생 꼬마가 애늙은이처럼 행동을 하니까요. 드디어 검사가 끝났습니다. 할머니 잘했어. 어때? 손자가 옆에 있으니까 무섭지 않지? 아이고 그래 우리 손자 덕분에 무섭지 않았어. 고마워. 할머니 다겸이가 있어서 너무 고맙지? 맛있는 것도 챙겨다 주고 할머니 무섭지 않게 같이 가주고 그러니까 할머니 힘들 때는 항상 다겸이를 생각해. 그러면 힘이 날 거라고. 그래 우리 손자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말도 잘하는 우리 손자는 똑똑하고 욕심도 많아요. 앞으로도 착하게 건강하게 예의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 우리 손자 다겸이. 다 키우셨네. 그 진행원님한테 인사하는 것 좀 보세요. 대박입니다. 응? 할머니야 뭐 낯이 있고 우리 할머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처음 보는 그 검사장의 진행원님한테 부탁하는 것 좀 보세요. 그 보호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할머니의 보호자 역할을 제대로 했어요. 어휴 참 보통 친구 아니네요. 네, 여간 내기가 아니네 진짜. 아이고 든든하시겠어요. 그러게요. 네. 말을 어쩜 이렇게 잘해 그래. 청산뉴스 제가 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긴 해요. 세상에. 그리고 또 어른처럼 네. 어른처럼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오. 할머니 순서 빨리 끝내야 돼. 똑바로 서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그게 대박이었어요. 네, 그렇죠. 남에 대한 배려가 기가 막혔어요. 참 진짜 다 키웠어. 다 키우셨네. 네. 아이고.
참 아니, 진짜. 이 친구도 그럼 검사를 지금 받았다는 건가요? 학교에서 받았다는 얘기인가 봐요. 아, 그죠? 세상에. 그럴 수 있죠. 초등학생인데 검사 경험이 있네요. 네. 어떠셨어요? 그 백신 맞으실 때 무섭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전 워낙 주사 잘 맞아요. 아, 주사 좋아하세요? 좋아하기보다는 주사 놓을 때 그냥 거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 상대방이 어떤 때는 혈관이 잘 안 찾아져서 그럴 어머. 때도 있는데 네네. 물론 백신 주사는 그냥 근육 그렇죠. 이렇게 팔뚝에다 맞는 거지만 저는 뭐 그냥 아, 주사 좋아하시는구나. 주사 않고 아니, 그냥 무서워하지 않아요. 혹시 주사도 뭐 이렇게 식사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그렇죠. 내 몸에 들어오니까. 주사 액을 흡입한다 뭐 이런 느낌? 근데 네. 동네 의원에서 맞는데 진짜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갔는데 그로부터 한 1시간 반 기다려서 주사를 맞았으니까요. 네, 1시간 반이 뭐야? 한 2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저 주사 맞고 또 15분에서 20분 기다렸다 나오는 게 아침에 갔는데 어쨌든 점심 먹을 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네. 하여튼 뭐 초반에 조금 힘들게 맞으셨는데 최근에는 뭐 많이들 이렇게 원활해졌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네. 다만 이제 백신 그 수급 상황이 좀 좋아져서 그러게요. 이게 좀 연기되거나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잘들 좀 살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백신을 맞았다 해서 그죠? 안심해서는 네. 안 된다는 거죠. 돌파 감염이라는 거 정말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옛날에 유행했던 그런 패스트라든지 뭐 이런 병처럼 지구상에서 좀 사라진다. 이런 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진짜 겸허한 자세로 우리가 대처해야 그렇죠. 되겠고요. 함께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다 하는 예견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백신을 맞아도 반드시 마스크 쓰시고 거리 두기 수칙 지키셔야 합니다. 다만 백신 맞으시면 설사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중증으로는 가지 않는다라는 거 역시 그래요. 기억하셔서 네.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셔야 돼요. 네. 여성시대 안에서 마음만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거죠. 네. 마음으로는. 그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PDB 단열바 태양자동문에서 상품권, 당신의 일상을 새롭게 신일전자에서 핸드블렌더,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일진약품에서 황사마스크,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정원삼 고려 홍삼정 365스틱에서 홍삼 선물세트, 시간을 돌리는 새로운 퓨어에서 전신 LED 피부관리기, 서울 경기 양돈농협에서 허브 한돈 선물세트, 표정이 있는 가구 에몬스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신선하게 오래 보존 해피락에서 가정용 진공 포장기, 요리의 신세계 더 동쪽에서 홍영의 대게 어간장, 자연을 담은 오트리 고메너치에서 견과류 세트, 정관장만의 8년 정성이 담긴 홍삼 다리맥, 무한 황토나라 양파즙에서 양파즙, 해남 미소 쇼핑몰 땅끝 햇살 수에서 쌀, 녹용을 물처럼 이경제 더 힘찬 녹용,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안심 갱년기의 시작 풀무원 건강생활에서 갱년기 건강기능식품, 당뇨관리 전문 앱 닥터 다이어리에서 혈당 측정기 세트, 전동 침대 제조 전문 우성 ENG에서 요양용 전동 침대, 달팽이 크림의 원조 엘렌실라에서 달팽이 크림 세트, 우리 집 면역력 상림원에서 홍삼 스틱 세트를 드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선물 소개는 3, 4부에 계속됩니다. 쭉!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께는 비타민 무기질과 대게 어간장 보내드리고요. 홍성자님 댁으로는 균형 영양식과 오트밀 그리고 물걸레 청소기 갑니다. 박윤자님께는 녹용 홍삼 스틱과 잡곡 세트, 치킨 교환권, 수저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의 초성 퀴즈 디귿 리을 지으세 정답은 다람쥐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자, 1, 2부 끝곡은 요즘 아이들 생각하면 참 제일 미안한 환경. 자, 여성시대 여름 특집 지구사랑 손그림 잔치 구상도 좀 하시라고 환경 관련된 노래 골라봤습니다. 네, 올스타 밴드의 내일은 늦으리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다시 봬요.